계약직 주제에 네가 무슨 영어를 한다고? ABC는 쓸 줄 아냐? 백 팀장이 서류를 집어 던집니다. 4년 동안 묵묵히 버틴 계약직 직원 서은 씨. 아무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해외 기업과의 중요한 미팅 날, 그녀의 한마디는 모든 걸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통역해도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오전 8시 40분. K테크 사무실에 하나둘 불이 켜지는 시각, 박서은은 이미 2시간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1살 경기도 안양 상고 출신. 그녀의 이력서에는 계약직 사무보조라는 글자가 새겨진 지 어느덧 4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었죠. 서은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탕비실 청소, 복사, 팀장 커피, 그리고 또 복사. 동료들은 그녀를 딱히 무시하지도 그렇다고 동료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실 비품처럼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존재로 취급했죠. 냉소가 아닌 무관심, 그것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백호민 팀장이 커피를 요구하는 방식은 늘 명령문이었습니다. 박씨, 커피, 설탕 하나 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선은 이미 모니터로 돌아가 있었죠. 서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믹스커피 봉지를 뜯는 동안 그녀의 귀에는 이어폰 한쪽이 꽂혀 있었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고 서은의 입술은 소리 없이 그 문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탕비실에서 그녀는 매일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백 팀장의 책상 위에는 미국 본사로 보내야 할 영문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입부부터 문법이 무너져 있었고 비즈니스 용어는 엉뚱한 단어로 가득했죠. 서은은 퇴근 후 2시간을 들여 그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백 팀장 아이디로 저장하고 흔적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 팀장은 본사로부터 칭찬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 영어 실력이 좀 되지? 서은은 그 말을 들으며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도 단맛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맛이었죠.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너지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실력을 내 이름으로 쓰는 날이 온다는 것. 그 믿음 하나가 서은을 매일 아침 이 사무실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K테크 사무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건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 에이코프와의 합병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무실 전체가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 짓눌려 있었죠. 팀장급 이상은 매일 밤 야근을 이어갔고 이성만 지사장의 미간 주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백호민 팀장만은 유독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흘 뒤에 터졌습니다. 백 팀장이 서은을 작은 회의실로 불러들인 건 점심시간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서은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백 팀장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박씨, 이번 달로 계약 종료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서은의 시선이 서류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 그리고 본사에 보낸 제안서들은요?
백 팀장의 눈썹이 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문서들은 내가 작성한 거잖아. 서은은 그 발걸음을 곧장 이성만 지사장실로 옮겼습니다. 억울함보다 분노가 먼저였고 분노보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냉정함이 그 뒤를 따랐죠. 하지만 지사장실 문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이성만 지사장은 서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합병 직전의 민감한 시기에 내부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백 팀장이 먼저 다녀간 그 방에서 지사장은 이미 한쪽 편을 선택한 뒤였습니다. 회사 결정이야. 개인 감정 섞지 말고. 그 한마디가 서은의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개인 감정. 4년의 시간이, 야근이, 눈물이, 그 모든 것이 개인 감정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단어장, 이어폰, 손때 묻은 영영사전 한 권.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두꺼운 자격증 파일 하나. 그녀가 이 사무실에서 보낸 4년의 무게가 작은 종이 박스 하나에 담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외쳤죠. 본사 실사단이 일정을 앞당겼대요. 내일 아침 10시에 온답니다.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백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그리고 서은은 짐 박스를 손에 든 채 그 소란스러운 공간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떠나려던 그녀를 운명이 딱 하루만 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테크 사무실은 전날 밤부터 뒤집혀 있었습니다. 화분 위치가 바뀌고 접견실 소파에는 새 커버가 씌워졌으며 탕비실에는 평소엔 보이지도 않던 원두커피 머신이 들어섰죠. 백호민 팀장은 새벽부터 출근해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새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자신감과 두려움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에이코프 본사 실사단이 도착한 건 정확히 10시였습니다. 선두에 선 인물은 본사 부사장 제임스 콜린스. 50대 중반의 단단한 눈빛을 가진 그는 악수를 나누면서도 이미 사무실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백 팀장이 거액을 들여 섭외한 명문대 출신의 젊은 남성이었죠. 깔끔한 슈트,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이성만 지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는 처음 30분간 순탄하게 흘렀습니다. 인사말, 회사 소개, 실적 발표. 통역사의 목소리는 유창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는 순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합병의 핵심 조건인 기술 라이선스 이전 범위, 특히 역설계 제한 조항과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에 대해 K테크 측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죠. 통역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설계 제한 서브라이선스. 일반 비즈니스 영어 강의에서는 결코 다루지 않는 기술 계약의 핵심 용어들이었습니다. 통역사는 3번 말을 바꾸다 결국 엉뚱한 단어를 골랐고 콜린스 부사장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콜린스 부사장이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역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논의를 계속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그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성만 지사장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백 팀장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한 사람의 어휘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선 건 박서은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어제 싸다 만진 박스를 들고 있었죠. 출근도 아니고 퇴근도 아닌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로 그녀는 회의실 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굳어버린 사람들, 뒤집힌 서류들, 그리고 자리를 뜨려는 콜린스 부사장. 서은은 짐 박스를 복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계약의 독소 조항을 통역해 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콜린스 부사장이 멈춰 섰고 백 팀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으며 이성만 지사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그 눈빛 안에는 4년의 탕비실이, 화장실 칸의 눈물이, 아무도 몰랐던 영영사전의 밑줄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죠. 과연 그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게 될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춰 있었습니다. 콜린스 부사장은 자리를 뜨려던 발걸음을 거두고 짐 박스를 내려놓은 채 문 앞에 선 서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짧게 말했죠. 좋습니다. 해보시죠. 백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성만 지사장은 말릴 타이밍을 놓쳤고 섭외 통역사는 머쓱하게 자리를 비켜섰습니다. 서은은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계약직 사무보조 박서은이 50억짜리 합병 계약의 한복판에 선 순간이었죠. 서은의 입이 열렸습니다. 역설계 제한 조항은 기술 이전 이후 원천 기술의 구조적 분석을 금지하는 조항이며 이번 계약서 14번째 페이지 3번째 항목에 명시된 서브라이선스 허용 범위는 명백히 K테크의 불리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린스 부사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펼치며 되물었고 서은은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기술 계약의 세부 조항을 법률 용어와 산업 전문 용어를 넘나들며 원어민이 듣기에도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풀어냈죠. 회의실 안에 에이코프 측 관계자들이 하나둘 자세를 고쳐 앉기 시작했습니다. 40분 뒤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은이 독소 조항을 정확히 짚어낸 덕분에 K테크 측은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었고 콜린스 부사장은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합병 계약서에 양측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콜린스 부사장이 이성만 지사장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은 어느 팀 소속입니까? 본사로 데려가고 싶군요. 지사장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합병 실사 과정에서 에이코프 본사 보안팀은 K테크의 내부 서버 접속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문서 작성자 아이디, 최종 수정 시각, 파일 생성 로그. 그 기록들은 지난 4년간 백호민 팀장 이름으로 제출된 보고서와 제안서의 상당수가 전혀 다른 아이디에서 작성되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디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서은. 이성만 지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는 백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백 팀장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업무 지시였다고, 팀 전체의 성과라고. 하지만 로그 기록 앞에서 그 말들은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횡령 및 업무 방해, 직위 해제. 그 두 문장이 백호민 팀장의 4년을 끝냈습니다. 그는 무릎을 꺾었습니다. 발치에 매달려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렸고 사무실 전체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옆으로 돌린 채 조용히 한 걸음 비켜섰을 뿐이었습니다.
용서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같은 선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이성만 지사장이 서은의 앞에 섰습니다. 50대의 남자가 31살의 여자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은은 그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4년을 기다린 그 순간은 말보다 침묵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K테크 사무실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백호민 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내뿜는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서은의 자리 쪽을 흘끔거렸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죠. 4년 동안 그림자 취급을 했던 사람에게 이제와 어떤 얼굴로 말을 걸어야 할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콜린스 부사장의 제안은 그날 오후 늦게 공식적으로 전달됐습니다. 미국 본사 글로벌 전략 분석가 직책. 연봉과 직급은 서은이 K테크에서 받아온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조건이었죠. 이성만 지사장도 뒤늦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서은은 두 제안을 하룻밤 동안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답은 사실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은은 이성만 지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한국 지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잘하는 거야, 박 씨. 아니, 서은 씨 잘 가요. 서은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4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출국 전날 오후 서은은 혼자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원두커피 머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믹스커피 봉지를 찾아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 공간에서 버텨온 모든 날들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쓰고 달고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은 씨, 잘 됐다. 진짜로. 어색하고 늦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은은 그 말을 비틀거리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는 그 어색함마저 그녀를 상처 입히지 못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서은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캐리어 하나, 기내용 가방 하나. 그리고 손에는 낡고 두꺼운 영영사전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버려도 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고 가져가야 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 안에 쌓아두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 앞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의 활주로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권하자 서은은 자연스럽게 또렷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물 한 잔을 주문하는 그 짧은 문장 안에 두려움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었던 언어를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쓰고 있을 뿐이었죠.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판교의 탕비실도 백 팀장의 비웃음도 화장실 칸에서 닦아낸 눈물도 전부 저 아래 어딘가에 남겨졌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향해 기술을 올렸고 박서은은 창유리의 이마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녀는 그냥 박서은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고 그것만으로 눈부셨습니다. 노력은 배신해도 실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구름 위로 올라선 비행기 안에서
박서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서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보며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화려한 스펙도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버팀이 결국 50억짜리 계약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살다 보면 백 팀장 같은 사람을 꼭 한 번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 것을 가져가고 내 자리를 빼앗고 내 이름을 지우려는 사람. 그래도 괜찮습니다. 로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진짜 실력은 결국 진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서은이처럼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지나온 시절에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살짝 나눠주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도 그랬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실력은 반드시 빛날 겁니다.